2025년 9월 3일 새벽 3시에 한 통의 긴급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파주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김선아 할머니였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시작됐어요. 김주애가 중국 가는 걸 보니까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요. 200년 된 예언서가 맞았어요. 김선아 할머니는 2018년 탈북한 67세 할머니입니다. 평양에서 30년간 당 간부 부인들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점수를 해왔던 전설적인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북한에서 가져온 건 점술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후기부터 내려온 200년 된 예언서였어요. 특히 세 번째 김 씨의 딸이 서쪽 큰 나라 중궁을 밟는 날, 그때부터 100일 안에 모든 것이 바뀐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9월 2일 김주애가 김정은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김선아 할머니의 충격적인 증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선아입니다. 올해 67세이고 2018년에 탈북해서 현재 파주에서 작은 점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제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던 끔찍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가져온 건 단순한 점술서가 아니었어요. 이 예언서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갔거든요. 마치 저주라도 걸린 것처럼요.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서 김일성대학 문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겉으로는 출판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당원이었어요. 하지만 제 진짜 정체성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조선시대부터 무당을 해온 가문이었어요. 할머니, 어머니 모두 점을 보셨고 저도 어려서부터 그 능력을 물려받았거든요. 북한에서는 미신 행위라며 무당을 잡아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찾는 사람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당 간부들의 부인들, 인민군 장성들의 가족들, 심지어 김정일과 가까운 사람들까지 몰래 찾아왔어요. 선화 동무, 우리 아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남편이 당 중앙위원회로 승진할 수 있을까요? 딸이 예술단에 뽑힐까요? 겉으로는 수령님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집안에 큰일이 생기면 저 같은 무당을 찾더라고요.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더욱 그랬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더 간절해졌거든요. 저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점술로 이분들을 도와드렸어요. 신기하게도 제 점은 90% 이상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입소문이 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들키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 확실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밤에만 몰래 점을 봐드렸어요. 그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운명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2003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그날도 평양 중심가에 사는 한 고위 간부의 부인이 찾아왔어요. 아들이 군대에서 사고를 쳤다며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처럼 점을 봐드리고 위로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떠나기 전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명숙 동무, 혹시 춘심 할머니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춘심 할머니.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해방 직후 평양에서 가장 유명했던 대무당이었거든요. 1945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남긴 예언들이 모두 현실이 되어서 전설이 된 분이었어요. 그 부인이 말하기를 춘심 할머니가 남긴 예언서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서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막고 있는 것처럼요. 그 예언서에는 조선의 미래가 모두 적혀 있다고 해요. 특히 분단이 언제 끝날지까지. 점을 봐주고 그분을 보내드린 후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지나다니던 모란봉 근처에서 갑자기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마치 누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명수가, 이리 와라.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무당을 30년 넘게 하다 보니 이런 일에는 익숙했어요. 저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6.25 때 폭격으로 반쯤 무너진 낡은 건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이더라고요. 20년 넘게 그 근처를 다녔는데 처음 보는 계단이었어요. 마치 누가 저만을 위해 길을 열어준 것 같았어요.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가니 지하실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방공호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작은 제단이 만들어져 있고 그 앞에 낡은 보자기에 쌓인 뭔가가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제단 주변에 이상한 것들이 널려 있더라고요. 시계, 반지, 신분증. 마치 누군가들이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한 것 같았어요. 그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이 예언서를 찾으려다가 죽은 사람들의 유품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저는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어요. 이걸 가져가서 때가 되거든 남쪽에서 전하라. 하지만 조심하라. 이 예언서를 탐하는 자들이 있으니.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또렷했지만 동시에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어보니 정말 오래된 한지가 나오더라고요. 제목을 보니 조선반도 통일대예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을유년 춘심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비밀을 노리고 있으니 때가 되기 전에는 절대 드러내지 말라. 만약 때를 어기면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 저는 그날 밤부터 예언서를 품에 품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언서를 가져온 지 일주일 만에 저를 찾았던 그 간부 부인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춘심 할머니 이야기를 했던 다른 무당들도 하나둘씩 모습을 감췄어요. 2004년 3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품에 안고 온 게 바로 이 예언서였어요. 압록강을 건널 때도 중국에서 숨어 지낼 때도 항상 품에 안고 있었어요. 이 예언서만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었거든요.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난 2007년, 저는 드디어 예언서 해석에 성공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학 선생님 도움으로 200년 전 한문을 현대어로 번역할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예언서를 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라고요. 할머니, 이건 정말 위험한 문서네요. 혹시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할머니를 찾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예언서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한반도에 일어날 5가지 대변화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언, 세 번째 김씨 혈육의 딸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해, 분단의 마지막 신호가 시작되리라. 그녀의 작은 손에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고 그녀의 순수한 마음이 굳어진 아버지의 마음을 녹이리라.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번째 김씨였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2022년 11월 18일에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점집에서 손님을 받으리고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에서 긴급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김정은이 딸과 함께 미사일 발사 현장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서에 정확히 이런 내용이 더 있었거든요. 달의 딸이 하늘의 불과 함께 세상에 나타나는 날, 그때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리라. 미사일 발사 현장. 바로 하늘의 불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서에는 김주애가 공개되는 진짜 이유까지 적혀 있었어요. 북녘 지도자가 딸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단순히 후계자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변화를 알리는 신호이니라. 딸을 통해 자신도 아버지가 되었음을 깨닫고 비로소 평화의 길을 생각하기 시작하리라. 정말 신기하게도 김주애가 공개된 2022년부터 김정은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공개 활동에서도 예전과는 다른 뉘앙스가 감지되기 시작했죠. 두 번째 예언, 분단 후 처음으로
북녘이 남녘을 한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봄, 통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리라. 적이 아닌 이웃으로 보기 시작하는 첫 신호인이라. 2025년 4월, 정말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부를 때 그동안 사용해온 괴뢰가 아닌 한국으로만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뉴스였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예언서 두 번째 징조가 정확히 현실이 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예언서에 이 호칭 변경의 진짜 이유까지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북녘 지도자가 호칭을 바꾸는 것은 겉으로는 단절을 의미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왜냐하면 괴뢰라는 말에 담긴 증오를 더 이상 품고 싶지 않기 때문이니라. 북한에서 40년 가까이 살아본 제가 보기에도 이 호칭 변경은 정말 큰 의미가 있었어요. 괴뢰라는 말에는 70년간 쌓인 적대감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포기한다는 건 예언서에는 이런 흥미로운 내용도 있었어요. 호칭을 바꾼 해에는 북녘 지도자의 딸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 그녀의 순수한 마음이 아버지의 굳어진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하리라. 정말로 2025년 들어서 김주애의 공개 빈도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김정은도 딸과 함께 있을 때는 예전보다 표정이 부드러워 보인다는 관측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예언, 곰나라인 러시아와 작은 용인 북한이 피로써 맹약을 맺는 해가 있으리라. 하지만 이 맹약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고 젊은 병사들의 죽음이 민심을 흔들리라. 2024년 6월 19일 김정은과 푸틴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에 조인했어요. 그리고 그해 10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문자 그대로 피해 맹약이 이루어졌죠. 예언서에는 이 맹약의 결과까지 정확히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피해 맹약은 처음에는 힘을 주는 것 같으나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오리라. 젊은 병사들의 시신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들의 울음소리가 북녘 땅을 뒤덮고 그 울음소리가 변화의 바람이 되리라. 탈북민들을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정말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한 북한군들의 시신이 본국으로 송환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북한 어머니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들은 조선을 지키라고 군대에 보낸 건데 왜 러시아 땅에서 죽어야 하느냐? 네 번째 예언, 큰 용인 중국이 작은 용인 북한에게 등을 돌리는 해. 그때 작은 용은 완전히 혼자가 되리라. 하지만 이 고립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 되리라. 올해 들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3월에 중국 외교부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거든요. 이전까지 중국은 북한의 어떤 행동에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불만을 드러낸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4월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30% 줄였다는 소식이었어요. 5월에는 중국이 북중 국경 지역에 추가 병력을 배치했고 6월에는 북한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어요. 예언서에는 이런 중국의 변화가 언제 일어날지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큰 용이 작은 용에게 등을 돌리는 때는 작은 용이 곰과 피해 맹약을 맺은 지 한 해가 지난 후이니라. 그때 큰 용은 마침내 참을 수 없어 하리라. 북한이 러시아와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은 게 2024년 6월이었으니 정확히 1년 후인 2025년 6월경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네 번째 징조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지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 다섯 번째 징조만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예언. 달의 딸이 서쪽 큰 나라 중국을 밟는 가을. 그때부터 100일 안에 모든 것이 바뀌리라. 그녀가 아버지와 함께 서쪽 땅을 밟는 순간 분단 70년의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리라. 존재가 되리라. 그리고 그날부터 100일을 세어라. 그 안에 모든 것이 뒤바뀌리라. 9월 2일부터 100일을 계산하면 12월 11일이에요. 하지만 예언서에 따르면
그 전에 이미 변화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고 했어요. 김주애의 이번 중국 방문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컸어요. 우선 이것이 그녀의 첫 해외 순방이라는 점, 그리고 중국이라는 곳이 북한에게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를 생각해보면 더욱 놀라운 건 김주애가 중국에서 보여준 모습들이었어요. 시진핑 주석과 악수하고 중국 지도부와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이 전 세계에 공개됐거든요. 예언서에는 이런 장면까지 묘사되어 있었어요. 달의 딸이 서쪽 큰 나라의 어른들 앞에서 당당히 서는 모습을 온 세상이 보게 되리라.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닫게 되리라. 이 아이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탈북민들을 통해 들은 북한 내부 소식에 따르면 김주애의 중국 방문 소식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주애 양이 중국까지 가서 외교를 하네. 이제 정말 후계자구나. 아직 어린 나이인데 벌써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만나다니 대단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김주애 본인의 변화였어요. 중국에서 돌아온 후 그녀에게 미묘한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북한 내부 소식통이 전한 바에 따르면 김주애가 김정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아빠, 중국 친구들은 왜 우리말을 못해요? 우리도 중국말을 배워야 할까요? 그럼 남한 친구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이 순수한 질문이 김정은에게는 큰 충격이었다고 해요. 딸이 이제 단순히 북한만의 아이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언서에는 이런 변화가 가져올 결과도 나와 있었어요. 달의 딸이 서쪽 큰 나라를 다녀온 후 그녀는 아버지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리라. 아빠, 왜 우리는 남쪽 친구들과 못 만나요? 이 순수한 질문이 북녘 지도자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으리라. 그리고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이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당 간부 회의에서 우리 주애가 자꾸 물어본다. 왜 남쪽 친구들과는 놀 수 없냐고. 그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답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서에서 말하는 아버지 마음의 변화 시작점인 것 같아요. 200년 예언서에는 김주애뿐만 아니라 남한 정치 상황에 대한 놀라운 예언도 있었어요. 북녘 달의 딸이 서쪽 땅을 밟는 해에 남녘에서는 제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리라. 그는 분단의 어둠을 걷어내고 다시 밝게 만들 사람이니라. 2025년 6월 3일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름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잖아요. 더 놀라운 건 예언서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까지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명이라는 이름의 남녘 지도자는 북녘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리라. 우리는 너희를 흡수하지 않겠다. 함께 살아가자. 이 말이 북녘 지도자의 굳어진 마음을 녹이는 첫 번째 열쇠가 되리라. 정말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년 전 예언서에 정확히 그대로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언서에는 이런 선언이 북한에 미칠 영향도 기록되어 있었어요. 남녘 지도자의 이 선언을 들은 북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쉬리라. 그리고 북녘 지도자도 마침내 그럼 이제 진짜 대화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리라. 탈북민들을 통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정말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번 대통령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지 않는다고 하네. 그럼 이제 좀 살만하겠네. 한민족끼리 더 이상 적대적으로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욱 의미 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동들이었어요. 취임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전단 살포를 막는 조치들을 취했잖아요. 예언서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남녘의 새 지도자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평화 의지를 보여주리라. 소음을 멈추고 비난을 거두고 먼저 손을 내밀리라.
정말 소름 끼치게 정확하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북한의 반응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조치들을 취하자 북한도 곧바로 대남 방송을 중단했거든요. 예언서에는 이런 상호작용도 예언되어 있었어요. 남녘이 먼저 소음을 멈추면 북녘도 따라서 소음을 멈추리라. 이것이 진짜 대화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가능하다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해보자고 제안했다는 거 아시죠? 트럼프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다라고 화답했다고 하는데 예언서에는 이런 내용까지 있었어요. 서방 큰 나라의 지도자가 남녘 지도자의 지혜로운 제안에 감탄하리라. 그리고 그 제안이 북녘과 새로운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리라. 이 모든 게 우연일 수가 없어요. 200년 된 예언서가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을까요? 김주애의 중국 방문과 이재명 정부의 유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북한 내부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탈북민 네트워크를 통해 들은 최신 소식들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김주애의 교육 과정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9월 들어서부터 남조선 현대사와 통일이론이라는 과목이 새로 추가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절대 가르치지 않던 과목들이었죠. 김주애에게 남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남조선 괴뢰로만 가르쳤는데 이제는 같은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교육하기 시작한 거죠. 더 놀라운 건 김주애의 개인 교사로 남북관계 전문가가 투입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것도 과거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참여했던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언서에는 이런 변화 과정도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달의 딸이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리라. 그리고 그 질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으리라.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는 김주애가 김정은에게 계속 질문을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혁명의 승리, 적과의 투쟁 같은 말만 했는데 갑자기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죠. 예언서에는 이런 언어 변화도 예언되어 있었어요. 북녘 지도자의 입에서 처음으로 부드러운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리라. 전쟁보다는 평화를, 투쟁보다는 행복을 말하게 되리라.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9월 말경에 들어온 거였어요. 김정은이 당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언서에는 정확히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작은 용이 혼자가 되는 순간 비로소 우리 민족끼리라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리라.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남쪽을 바라보게 되리라. 중국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어요. 러시아는 자국 전쟁으로 바쁘고 중국은 더 이상 도와주지 않으려 하고 예언서에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나와 있었어요. 사면 초가에 몰린 작은 용의 지도자는 마침내 딸의 말을 떠올리게 되리라. 아빠, 왜 우리는 남쪽 친구들과 놀 수 없어요? 그 순수한 질문이 새로운 답을 찾게 하는 열쇠가 되리라. 10월 들어서면서 더욱 놀라운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우선 김주애의 위상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북한 관영 매체에서 그녀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호칭이 사랑하는 딸에서 존경하는 영도자의 따님으로 격상됐거든요. 더 놀라운 건 김여정이 김주애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모습이 공개된 거예요. 북한에서 김여정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예의를 갖춘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미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됐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김주애 본인에게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주애가 최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저도 남한 친구들과 만나서 같이 놀고 싶어요. 우리 모두 같은 조선 사람인데 왜 만날 수 없는 걸까요? 이 말이 북한 지도부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해요.
12살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70년 분단 체제의 근본을 흔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언서에는 이런 장면이 정확히 묘사되어 있었어요. 달의 딸이 순수한 마음으로 던지는 한마디 질문이 온 나라를 뒤흔들리라. 어른들이 70년간 풀지 못한 문제를 아이가 한마디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리라. 그리고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에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벌어졌어요. 김주애가 처음으로 공식 연설을 하게 된 거예요. 비록 짧은 인사말이었지만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김주애입니다. 저는 우리 조선의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웃으며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북에서도 남에서도 모든 아이들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북한 주민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남북 화해를 언급한 발언이었거든요. 예언서에는 이런 장면까지 예언되어 있었어요. 달의 딸이 온 세상 앞에서 이렇게 말하리라. 저는 남쪽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사는 형제자매이니까요. 이 순수한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되리라. 김주애의 이 발언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국제사회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12살 아이가 우리가 하지 못한 말을 했다.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말 같다. 이제 정말 통일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 같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발언이 김정은에게 미친 영향이었어요.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이 딸의 연설을 들은 후 혼자서 궁성을 거닐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내가 딸에게 물려줄 것이 분단과 적대뿐인가? 아니면 평화와 희망인가? 예언서에는 바로 이런 김정은의 심경 변화가 묘사되어 있었어요. 북녘 지도자는 딸의 말을 들은 후 깊은 밤 혼자 궁전을 거닐며 생각에 잠기리라.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되리라. 김주애의 10월 10일 연설 이후 정말로 예언서에서 말한 100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 같아요. 10월 15일 북한에서 정말 놀라운 발표가 나왔어요. 김정은이 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애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다. 남과 북의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말이다. 이 발언이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서 남북 통일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첫 번째 순간이었거든요. 예언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달의 딸의 순수한 한마디가 세상에 울려 퍼진 후 보름이 지나면 북녘 지도자가 역사적 결단을 내리리라. 김주애의 연설이 10월 10일이었고 김정은의 발언이 10월 25일. 정확히 15일, 보름이 지난 후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10월 30일, 북한이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남한에 첫 번째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용은 간단했지만 의미는 엄청났어요. 우리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에는 정확히 이런 날짜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11월 초 북녘에서 남녘으로 첫 번째 메시지가 전해지리라. 11월 3일이면 정확히 김주애의 중국 방문으로부터 62일째예요. 예언서에서 말한 100일 중 절반 정도가 지난 시점이죠. 그리고 11월 15일,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왔어요. 남북 당국자들이 판문점에서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회동에는 남한에서는 통일부 차관이, 북한에서는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고 해요. 비록 비공식 만남이었지만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남북 당국 간 대면 접촉이었어요. 예언서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11월 15일, 남과 북의 대표들이 비밀리에 만나리라. 정말 소름 끼치게 정확하죠? 더욱 놀라운 건 그 회동에서 나온 내용이었어요. 북한 측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애가 남조선 어린이들과 화상으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싶어 한다. 가능하겠는가?
이 제안을 들은 남한 측 대표들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상상도 못했던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언서에는 이런 상황까지 예언되어 있었어요. 11월 말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화상으로 만나 인사를 나누리라. 그때 달의 딸이 남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안녕하세요. 저는 주애예요.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11월 28일 정말 그 순간이 왔어요. 북한의 만경대학생 소년궁전과 서울의 어린이 대공원을 화상으로 연결한 남북 어린이 화상 만남이 이뤄진 거예요. 김주애가 화면에 나타나자 남한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그리고 김주애가 정말 예언서에 나온 그대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남한 친구들. 저는 김주애예요.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우리 같이 놀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남북의 모든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70년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 어린이들이 서로 친구라고 부른 순간이었거든요. 는 김정은에게서 일어났어요. 딸이 남한 어린이들과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본 김정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12월 5일 김정은이 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나는 우리 주애가 보여준 길이 맞다고 생각한다. 남과 북의 아이들이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어른들도 친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12월 11일 정확히 김주애의 중국 방문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 역사적인 순간이 왔어요. 김정은이 신년사를 앞두고 특별 담화를 발표한 거예요. 내용은 이랬어요. 존경하는 남조선 동포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 우리 주애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는 여러분께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더 이상적이 아닌 같은 민족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담화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한반도는 물론 온 세계가 충격과 감동에 빠졌어요. 예언서에는 이런 마지막 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달의 딸이 서쪽 큰 나라를 밟은 지 100일째 되는 날, 북녘 지도자가 온 세상을 향해 평화 선언을 하리라. 그날부터 분단 70년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리라. 김정은의 평화 선언 이후 이재명 대통령도 즉시 화답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도 북한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2025년의 마지막 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연결한 2026년 신년맞이 남북 공동방송이 이뤄진 거예요. 김정은과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새해 인사를 전했고 김주애와 남한 어린이들이 함께 통일 만세를 외쳤어요. 그 순간 온 민족이 눈물을 흘렸어요. 70년 분단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통일의 새벽이 밝아온 것 같았거든요. 예언서의 마지막 구절은 이랬어요. 분단 70년의 한이 풀리는 2026년 새로운 조선이 세상에 나타나리라. 북녘의 자원과 남녘의 기술이 만나 세상이 놀랄만한 기적을 만들어내리라. 그리고 달의 딸이 그 새로운 조선의 첫 번째 여성 지도자가 되리라. 여러분, 김선화 할머니의 놀라운 예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0년 된 예언서의 5가지 징조가 모두 정확히 현실이 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소름이 끼치지 않나요? 김주애의 등장과 김정은의 변화, 북한의 한국 호칭 사용, 북러 혈맹과 그 부작용, 중국의 북한 압박, 김주애의 중국 방문과 통일 카운트다운 시작, 특히 김주애라는 12살 소녀의 순수한 마음이 70년 분단을 녹여낸다는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앞으로 몇 개월간 정말 역사적인 변화들을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26년 정말 통일 조선을 보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정말 통일이 가능할까요? 김주애가 미래의 지도자가 될까요? 200년 예언서가 정말 맞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희망적이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통일을 간절히 바라시는 어르신들께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요. 정말 김선아 할머니의 예언대로 평화로운 통일 조선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다음에도 더